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항상 새로운 목표나 소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건강만큼은 항상 새로운 목표 중에 하나가 꼭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요 건강이 더욱더 절실해지곤 하는데요. 올 한 해도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하시면서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올바른 치료법에 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당뇨 환자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당뇨병 하면 합병증이 가장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을 소리 없는 살인자다, 내 몸에 시한폭탄이다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합병증이 어느 정도로 무섭길래 이럴까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환자를 많이 보니까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합병이 무서운 건데 자기 주변에 보면은 약도 잘 먹고 치료한다 하지만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이고 심장 나빠지고 또 이렇게 심근경색증도 오고 그런 일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한 대로 침묵의 살인자, 아무 말 없이만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니까 더 무섭겠죠. 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 누구에게나 걸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죠? 이제 당뇨병 치료가 계속 발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뇨병은 낫지 않고 당뇨병 합병증이 가장 그냥 온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환자들이 더 불안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위험은 노출되어 있지만은 이제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또 거기 치료 방법을 잘 숙지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합병증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증에 관해서 알려면 당뇨병의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당뇨병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당뇨병은 혈당만 높아진 병이라고 그래서 알고 있고 또 합병증 온다 그러는데 왜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 높아지니까 합병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당뇨병이라는 것이 무엇이 정상에 비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힘이 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음식이 소화되면은 포장으로 바뀌어서 소화해서 피 속으로 포장 흡수죠. 영양분이죠. 영양분 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꼭 필요한 거고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동화장에 의해서 피 속의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만들고 힘이 되고 살이 돼서 건강하는데 당뇨병은 바로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췌장 기능이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해 나오니까 동화제가 안 되니까 피 속의 포도당은 점점 더 높아지고 타형 안에서 높아지고요. 자기 몸으로는 에너지가 즉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힘 빠지면서 에너지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살을 녹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 다시 사용하니까 몸이 야위어져 가면서 파괴현상이죠. 그래서 눈멀고 코판 나빠지고 여러 종류의 합병증을 갖고 오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고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네, 교수님, 당뇨병 합병증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눈, 손, 발 구석구석으로 온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는 건가요? 예, 당뇨병 환자 보고 있어요. 온몸이 다 오는데 한번 그림 보시죠. 그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눈에 시력을 잃게 되죠. 신경합병증으로 팔다리 쑤시고 아파서 잠 못 자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다리 같은 데는 족부 병변이 와서 절단하게 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실제 온몸에 합병이 다 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실제로 얼마나 심한가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당뇨병성 족주병변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하면 그런 일 없는데 제대로 치료 못했을 적에는 25% 환자에서 일생 동안 한 번은 이제 족구 궤양이 오죠. 그리고 이제 약 1% 하지 절단하게 되고 당뇨병 환자 비당뇨병에 비해서
이 족부 절단하게 될 가능성이 약 10배 정도 높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 절단하는 것보다 당뇨병 때 합병증으로 절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우리 보면 이제 눈에 있는 망막이 파괴돼 가지고선 이 필름이 없어지는 거죠. 왼쪽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눈에 망막이 살아 있어 가지고 혈관이 안 망가지니까 잘 비서 감각하는데, 오른쪽 저는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은 신경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안 보이는 거죠. 나중에 실명되는 것의 가장 많은 원인이, 후천성 장님의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당뇨병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은 경우, 그런 시력 장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으로 혈액투석하게 되죠. 혈액투석실의 이제 80% 이상, 70대 80%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의 기능으로서 오는 혈액투석이 거의 7, 8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상당히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병이죠. 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오지 않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런 합병증을 아예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당뇨병을 올바르게 잘 치료해야 되는데, 합병증의 생각할 적에는 뭐냐면 아까처럼 인슐린이 부족해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혈당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부족되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세포 파괴해서 합병증 오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인슐린 공급을 잘해야 될 거고, 또 혈당치도 정상화돼야 되죠.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건 잘 먹어야 될 거예요. 작게 먹어도 무조건 혈당 떨어뜨리면은 그것 때문에 더 나쁘게 될 수 있죠. 영양실조 더 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 그림을 보다시피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여러 종류의 망막증이나 신장증, 말초신경장애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상혈당 치료를 해야 되겠다. 6% 정상이니까 당화혈색소는 상경혈당제의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당화 6%면 괜찮은데, 만약에 인슐린 부족에 점점 올라가면 합병증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의사로서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세기에서 가장 큰 연구인 DCCT, 미국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한 DCCT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에 보면은 10년 후에 봤더니 인공치장기 치료한 사람이 인공치장기 치료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년 동안 보니까 망막증, 신장합병증가 60% 감소했다는 건 전 세계에서 잘 알려졌죠. 모든 의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당뇨 치료를 잘하면은,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은 합병증이 예방되는 것은 임상 연구 결과 확실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잘 이해하고 그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합병이 예방될 수 있다. 전에는 합병증이 무조건 온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합병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교수님께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 치료법들과 어떤 것들이 다른지 차이점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차이죠. 아까처럼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건 전 세계 논문에서 많은 의사들이 다 알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임상 결과가 그러니까, 인공췌장기 치료부터 보시죠. 저렇게 아주 조그만 기계, 한 55g짜리 되는 기계, 그 휴대폰 정도 되는 기계가 있는데, 휴대용이죠. 그래서 숨길 수도 있고, 거기에 인슐린이 들어가 있고, 자기 몸에 있는 췌장과 정상체가 똑같이 인슐린을 식사 때는 많이 들어가고, 식사는 아주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수술하는 건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한번 다는데 1초도 안 걸리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주, 어떤 사람들은 꼭 수술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언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술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치료 방법은 어떤 원리에서 이어나냐 하면은, 정상인의 경우는 식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나오고, 식사는 아주 적게 나오고, 주석되다가 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전의 치료 방법은 인슐린 부족하니까 인슐린을 갖다 24시간 쳤까 인슐린, 또 다른 인슐린 쓰지만 리듬이 안 맞아요. 저렇게 많이 먹을 좀 꼭대기로 폼선 그리고 조금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인슐린은 굉장히 이런 굴곡이 심한데 하나의 굴곡밖에 못 만들어지니까 어떨 때는 고혈당에서 저혈당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치료하지 말고 정말 인공치장이니까 자기 치장과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자. 그래서 속혀서 인슐린 가지고 24시간 동안 공급해는
장치를 만들어서 자기 체장과 똑같이 인슐린 공급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인슐린 공급 방법이 또 분비 패턴이 정상 체장과 똑같이 한다는 점이 옛날에 인슐린 주사 방법과 이제 다른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인공체장기 치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많은 연구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보니까 인슐린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이 좋아져서 인슐린이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게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든 췌장이 좋아지니까 외부 췌장에 인슐린 적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적게 들어가가지고 아무 치료 없는 상태까지 가는 사람도 많고, 물론 그 사이에 혈당 조절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존 치료와는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췌장 기능 회복하면서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는 대부분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췌장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인공췌장기 치료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럼요. 우리 연구팀만 발표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연구팀들이 그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요. 56세 여자 환자인데 5년간 먹는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나빠지고 좋지 않으니까 야, 나는 이제 정말 합병증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얘기를 듣고 인공체를 부착했더니 당혈수가 맨 처음에 7.9였어요. 혈당이 높은 거죠. 인슐린펌프 따고 나왔더니 한 몇 개월 안 돼가지고선 한 6개월만 안 돼가지고 혈당량이 정상화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돼도 치료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인공체장이 떼고 아무 치료 안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 6.5, 6.5로 2년 동안 거의 정상 혈당이 유지되고 있죠. 아무 치료 안 했어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양을 재봤더니 입원실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증가했어요. 굉장히 증가했죠. 펌프 뗀다면서 계속 증가하니까 췌장 기능 회복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슐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인슐린 안 줘도 되는 거죠. 자기 몸 췌장이 많이 나왔을까. 그래서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슐린 펌프 치료 때문에 좋아하는 현상은 세계 국제학회에서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 2010년도 유로 당뇨병 학회 7,000여 명이 모인 큰 학회에서 인슐린 펌프를 달았더니 췌장 기능이 1년, 2년, 3년 사이에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6% 정도로 계속 정상 유지돼가지고, 야, 이렇게 치료하면 정말 췌장 회복하고, 당화혈색소, 혈당이 정상화 된다. 그러면 점점 나아지는 방향이라는 걸 잘 알게 돼서, 이제, 많은 곽강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많은 의사들이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결과가 좋아진 사례들이고요. 환자분이 평소에 앓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시기, 나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당뇨 알아야 나는다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네,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고 오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뇨와 합병증으로 지칠 대로 지쳤었다는 김환묵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그가 최근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김환묵 씨를 만나봅니다. 김환묵 씨에게 당뇨가 찾아온 건 7년 전. 몸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났지만 당뇨에 대해 몰랐던 김환묵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자꾸만 힘이 없고 목이 마르고 일을 하자도 힘들었어요. 교회를 가서 이런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가고 약을 먹으래서 약을 먹게 됐어요. 하지만 당뇨약을 열심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건 치통. 이빨이 지금 싹 빠져서 지난해 이거 다시 했어요. 분리를. 이빨부터 그렇다 되고 눈이 침침하고 당뇨에 오니까 그래 약을 먹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알 먹더니 두 알, 세 알, 네 알까지 막 먹었다. 위란 게 어떻게 쓰리는지 위약을 또 같이 먹어야 되고. 급기야는 여기저기 합병증에 시달렸다는데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이었다는 김한묵 씨. 이 전기 통하는 것은 이 발바닥이랑 손끝이랑 찡찡찡찡 해놨어요. 그게 결국 발이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면 아무지 않고. 그러던 그에게 희망이 깃든 건 넉 달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합병증에서부터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으신 게 뭐 때문에 나으신 거예요? 이 인슐린 펌프를 단 다음부터 이래요. 어떤 거예요? 인슐린 펌프요? 네. 네. 이거 그에게 희망의 빛을 준 건 바로 치료 방법을 바꾸고 난 뒤부터라는데요. 한 달, 두 달, 석 달 되니까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거기다 운동만 조금만 보태주게 되면 계속 지금 200 아래로 정상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던 혈당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전의 그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때문에 혈당을 체크하는 일이 이제는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는 김한묵 씨. 네,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했어. 아, 그래도 많이 네. 평상시보다 많이 났지요. 평상시에는 계속 200 초과했어요. 300. 이거 단다부터는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아침에 식전에 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전에 이렇게 116이 나오지 않았어요. 건강을 찾으면서도 일상이 더 활기차졌다는데요. 운동하는 걸음걸음마다 힘이 넘칩니다. 아이고, 아버님 엄청 빠르게 하시네요. 야, 많이 건강해지니까 이래죠. 운동해야 건강해지니까. 그래요? 예.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건강해지네요. 예, 지금 석 달 후부터는 많이 인슐린 단다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예. 이야, 정말 좋으시겠다. 예. 첫점 음식하고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운동 아예 하면 안 돼요. 이거. 인슐린 달았다고 운동 아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 몸에 맞는 치료법만큼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운동하는 김한묵 씨의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펌프를 뛰는 목적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좀 인슐린 적게 맞고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운동 따라하고 식사를 좀 조절 잘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괴로웠던 지난 날은 잊어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하는 김한묵 씨. 당뇨 알아야 낫는다가 응원합니다. 네, 앞서 화면으로 봤던 김한묵 씨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저희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합병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당뇨병의 진행에 금방 갑자기 다 오는 건 아니고 서서히 천천히 나빠지니까 많이 나쁘기 전에 좋은 치료하면은 거기서 끝나든지 아니면 또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 망가진다면 잘 회복 안 하겠죠. 이게 이제 그 학술지에 그 대한당뇨병 학회에도 발표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인식펌프 치료하는 병원과 인식펌프 치료하는 병원, K대학교병원 인식펌프 치료하고 대학병원 1, 2는 인식펌프 치료 않고 이제 먹는 약이나 인식 주사 방법하는데 다리가 절단율, 합병증 와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되면 그거 보면은 훨씬 적죠. 인식펌프가 21%밖에. 그다음에 대학병 1, 2는 65%, 60%까지 있어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합병증을 낮게 크게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치료해야 되겠구나. 다리 절단하려면 인식펌프 치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학술대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의 망막증에 대한 것도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인슐린 치료고 인공췌장 치료는 또 새로운 치료죠. 그래서 720명씩 해봤더니 인공췌장 치료한 경우가 눈의 망막에 눈에 이제 망막증 와가지고 합병증 오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쪽은 10%고 인공췌장 치료 저쪽은 60%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눈에 합병증은 훨씬 적어서 합병이 예방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미 합병이 있던 환자도 망막증이 좀 더 나빠진 거 똑같이 인치펌프 치료하는 거로 훨씬 더 눈에 망막증이 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존 인치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 알려져서 많은 의사들이 인치펌프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죠. 합병증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고 예방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치펌프 치료를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궁금증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사실 인공췌장기 치료를 몸에 부착하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인치펌프 치료는 우리 몸의 정상이라는 췌장인데 그걸 흉내낸 기계죠. 똑같이 만든 인공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자기 장기가 좀 망가졌으니까 인공장기를 밖에다 단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당뇨병에 잘 알아야 되고 또 교육이 필요해서 입원하게 되는데 인치펌프 치료 시에 주의할 사항은 첫째 이제 정상 식사해도 되는 거죠. 꼭 천천히 흡수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현미 잡곡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잘 되니까요. 규칙 있이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 건강에 좋고 간식 섭취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먹을 건 잘 먹어야 되죠. 육류도 우리 그 영양분 잘 되고 육류 오리를 잘 섭취하고 일반적으로 술 담배를 멀리 하면은 되는 거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피부에 아주 가는 바늘 해서 거의 대부분 문제 없는데 거기에 위생을 처리 잘하면은 약간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면 그걸 부작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 좌절하거나 우울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치료법, 그 치료법 중에서 어떤 치료법이 나한테 맞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수범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모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